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교육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교육과정 있는 내용, 핵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어교육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공용어라는 거죠. 공용어. 국어는 공용어이다. 우리 한국어. 공용어의 의미는 어떤 큰 사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거대한 사회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식화된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국민으로서 국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나라의 언어인 국어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공용어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죠. 반드시 배워야 되는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공용어라는 의미가 그런 거죠. 그래서 국어교육 왜 하느냐? 국어가 공용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몸이 건조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건 사실이니까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다. 국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사고라는 부분이 또 나오죠. 사고와 언어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관련성은 아주 절대적인 거죠. 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 발달하고 발전하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런 발달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먼저인지, 사고가 먼저인지, 언어가 먼저인지 그런 데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호작용하는, 상호보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도구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존재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공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살아가기 위한 아주 소중한 생존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생존 도구 이런 말은 없지만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공용어를 알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전략인 거죠. 필수, 우리가 아이템이란 말하는데 정말로 필수적인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렵게 들어온 그런 사람들, 최근에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또 협조자 그런 분들이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아프가니스탄이 좀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일종의 생존 전략에 필요한 거죠. 한국어 배우기, 학습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용어가 또 한국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국민, 특히 초등학생을 위한 국어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국어교육이라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도 대한민국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능력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고 도구라는 부분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교육으로서 국어 교육도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사고의 도구가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도구라는 의미는 어떤 수단이라는 의미, 본질과 목적이라는 그런 걸 제쳐놓고 도구라는 의미보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도움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어과 교육을 도구교과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교과는 수준 낮은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닌 거죠. 생각의 도구라는 그런 측면이니까, 사고의 도구라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들, 이제 글자를 깨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언어를 가르칩니까? 왜 국어를 가르칩니까? 하는 거죠. 그게 공용어이기 때문에 가르칩니까? 3살, 4살,
5살 어린이들 공용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말보다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인간이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도구로서 언어를 배우게 되면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이것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말을 배우는 그 과정도 결국은 사고의 과정일 거예요. 사고의 과정.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의 과정 속에서 또 말이 나오는 것이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예 혼자 생활하게 되면 언어를 배울 수가 없죠. 국어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말도 그렇고 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도구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이 사고의 도구라는 것이 결국은 또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의사소통은 이제는 뭐 내용이 있는 거죠. 주고받는 메시지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는 의미,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건 소통인 거죠.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를 가르친다는 것, 국어 교육을 한다는 것,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어를 하는데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잘 읽고 잘 쓸 수 있지 않느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 문서라고 하는 우리가 학교라는 곳에 있게 되면 문서를 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죠, 그죠? 공문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문서 리트러시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능력들인 건데 동일한 공문서를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배경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 기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서를 공유하잖아요. 공유한 다음에 이 계획대로 뭐 학급 내에서 또는 뭐 부서 내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 동일한 그런 문서를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읽더라도 실제로 그 문서화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내가 학생들과 함께 일을 하는 그 과정에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 구체적인 예가 되겠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을 놓고 보면 국어 시간에 우리가 학생들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대부분을 들여다보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문법 지식도 가르치고 뭐 또 문학에 대한 뭐 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식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들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국어교육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가르친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이게 학교가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문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문서는 뭐 정말 중요하죠. 그 문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서. 근데 상급자에게 구두로 말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 부장님 또는 뭐 과장님, 팀장님, 이사님 이런 이야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말하기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말하기. 직장 내에서 말하기. 어떻게 효율적으로 말할 것인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일을 성공해야 되니까, 진행해야 되니까, 추진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좋은 문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상급자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또 뭐 수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일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말 몇 마디로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한번 계획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뭐 듣기 말하기 뿐만 아니라 읽기 능력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내에서 문서 메신저 같은 거 주고받는 어떤 읽기 능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긴 보고서 같은 거, 그 보고서 내용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쓴 내용들, 보고서들, 추진 계획들, 그 내용들을 잘 읽어내야 적절하게 어떤 업무를 서로 소통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또 뭐 프레젠테이션이든 보고서든 기한문이든 시행문을 잘 만들어야 상대방 부서에게 또는 다른 기관에게 다른 회사에게 그걸 전달해서 우리 그 업무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 업무를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협력해서, 협조해서.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여러분, 소통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직장 내 소통이 안 된다고. 그게 뭐 세대 갈등의 문제, 또 세대들이 생각하는 차이, 사고의 차이, 뭐 철학의 차이,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남자, 여자, 남성, 여성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경험들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소통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생각의 차이, 철학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서 생기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인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국어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 학생들을 쳐다봐도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미 지금 직업을 가지고 직장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이 말은 사실 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주 뭐 한없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통 문제로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소통 부재,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그런 갈등,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준다면, 뭐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 또는 뭐 집단과 집단 간의 소통, 집단 내에서의 어떤 개인들의 어떤 그런 소통, 이런 원활한 소통이 되면 우리 교육하는 사람이 사회의 갈등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부분은 상당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논의거리가 상당히 많죠. 뭐 지금도 그렇고 좀 미래 사회에서도 필요한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제가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살아온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엊그제 그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가다 보니까 할머니 5분이 모여가지고 5분이면 글쎄요, 규칙 위반인가요? 백신 접종을 했으면 또 관계가 없겠네요. 모여가지고 하투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하투. 우리가 고스톱이라고 하죠. 나무 밑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100원짜리가 나와 있어요. 100원짜리하고 10원짜리가 나와 있어요. 1000원짜리는 없고. 재밌게 하루를 보내는 거죠. 전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말을 먼저 걸기가 힘든 거죠. 그죠? 요즘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걸 다니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런 건데, 아마 젊은 분들 이렇게 고스톱을 하라고 해도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고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앉아있으면 좀 다른 거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문화 창조라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 창조 전성의 기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를 배운다는 것, 국어를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저는 이제 사실 민족이란 말을 쓰긴 쓰지만, 최근에는 민족이란 보다는 뭐 국민이라고 하는 한국인, 이런 표현을 또 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에서 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많이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들은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따질 것 같으면 좀 다른 민족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배타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되니까 민족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기화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운다는 것은 이 말과 글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자야 한글 창제가 되고 나서 우리 한글이라는 게 생겼지만 한글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한자라고 하는 한자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거죠. 문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무형의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도 전성대에 오잖아요. 그 전성대에 온 것들이 말, 구비 문학이든 또는 구두로 말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정신 문화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정신 문화들이 사람과 사람의 입을 거쳐서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허투루 들을 게 아닌 거죠. 그 내용들 우리가 참고해서 교육하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것들은 또 가르쳐야 될 겁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들은 이미 기록으로 문자되어서 중요한 어떤 그런 서류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언어가 그런 거죠. 계속 이어서 내려오는 것들. 그죠? 신라시대, 고려시대 그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말들이 고려시대 이후 한자어로 또 이렇게 한자어를 빌려서 찾아, 그죠? 빌려서 사용을 해서 기록되어 왔을 것이고 또 한글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은 또 한자어로 기록이 되고 평소에 그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들을 한자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뜻과 소리를 막 구분해 가지고 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상당히 복잡한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배운다는 것, 말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어져 오던 그런 문화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들이 그대로 전성을 해서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창조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이 태어나서 이 사회가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다? 의미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인간이 거꾸로 이를테면 뭐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 발전하는 방향, 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구를 통한 문화 발전, 문화 창조 발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화를 창조한다. 학생이 시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그 당연히 우리 문화에 기여한 거죠. 없는 시가 하나 생겼으니까 글을 만들었다. 어느 문화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문화를 창조하고 전성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막 느낄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보세요. 국어 사용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할 만한 어느 수준의 어떤 그런 평가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들은 뭐 순화라는 용어를 써서 많이 이 용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힘든 거죠. 우리 모두가 스스로. 그게 국어과 교육 과정에 그런 얘기 나와 있죠. 빠르고 고운 말을 쓰도록 그런 내용이 교육 과정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육 과정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고 학생들이 그걸 배워서 실천해야 될, 실행해야 될 내용인데 그런 고민을 이따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용어, 사고도구, 의사소통의 도구, 문화창조 전선 기반이라고 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왜 국어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교육과정에 국가교육과정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이 앞에 나오고 뭐 특별한 뭐 말 없이 그냥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무난하게. 근데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에 누가 빠질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학생 아니겠습니까? 학생, 그죠? 학생이잖아요, 학생. 학생이라는 존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뭐 공용어 이야기도 했고, 사고도구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야기도 했는데, 한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어를 배운다는 것,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본인이 본인임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힘이 되는 거죠. 국어 학습이. 내가 나구나. 이게 이제 사고의 도구라고 하는 사고의 문제와도 또 연결되어 있겠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책을 읽으니까 이런 거구나.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물론 또 다투기도 하고 말로 언어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인식, 자아 인식을 하는 거죠. 세상 속에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게 뭐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국어를 만약에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좀 다르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유학을 가거나 또는 뭐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는 어떨까요? 분명히 자기 인식 과정은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자기 인식 그러면서 또 해당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가지면서 또 인식을 하겠죠?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근데 가장 먼저 자기 인식의 과정으로서의 국어학습, 언어학습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법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육의 권리도 있지만 당연히 학생들은 교육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하지만 또 바꿔서 말하면 국가도 교육의 의무가 있고 부모님도 교육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는 의무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하위법에서 제재를 하잖아요. 법적 제재를 취합니다. 여기서 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국어교육 왜 필요한가? 헌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논의를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은 먼저 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어라는 게 있고 또 사람, 학생이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인식, 자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건 뭐 당연히 교육과정에 나오는 이야기고 여기 소통이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결국은 소통은 나와 타자, 타인과의 교류 아니겠습니까? 교류, 상호작용인 거죠. 내적인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인 거죠. 그래서 나의 의미와 상대방의 의미를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의미도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공감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자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관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국어교육이 필요한 이유 바로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따로 이렇게 말을 잘해서 친구를 대하는 어떤 그런 기법들을 배우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지만 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바로 타인과의 교류, 관계를 맺는 그런 소중한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 태도도 형성하는 거죠. 삶의 태도 같은 거 그런 걸 또 학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는데. 그래서 타인과의 교류는 결국은 작은 어떤 그런 집단 내에서 뭐 교실이 될 수도 있겠죠. 뭐 1학년 1반, 그러면 또 전체 1학년, 1반, 2반, 3반, 4반, 그죠? 그 다음에 뭐 학교라고 하는 큰 뭐 1부터 6학년까지 전체, 또 밖에 나가면 지금 동네, 사회, 그죠? 우리 지역, 우리 서울시, 그다음 전체, 뭐 국가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뭐 3학년 정도까지는 보통 동네나 주민이나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국어를 배우는데 동네 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동네의 어떤 문화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면서 누구누구야 안녕?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유대관계는 필요한 거거든요.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을 통해서 또 또래 형들을 통해서. 그런데 형들이 누나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막 그죠? 압력만 주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 내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그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 사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 형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세계를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또 하나 빠져있는 게 국가라는 부분이 좀 빠져있죠. 조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육과정을 보니까 국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인상은 들지는 않죠. 그죠? 국가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이게 이 과목이 뭐 사회라든지 어떤 뭐 그런 법을 다루는 그런 과목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인간 자체, 학생 자체, 그다음에 언어 자체, 국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우리가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관도 중요하잖아요. 국가관. 국민으로서 어떤 그런 책무, 의무, 물론 당연히 권리도 중요하고 헌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라든지 어떤 국어로서 아까 공용어란 말이 먼저 나왔는데요. 공용어란 말과 함께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국어라는 말이죠. 국어, 국어라는 말. 그죠? 국어, 나란 말이잖아요. 나란 말. 나란 말, 나라 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말은 국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글은
한글이 있으니까 한글. 여러분 한글이 있잖아요. 그건 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 또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국가 속에서 더 큰 국가 속에서 내가 국어를 배운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과서를 보면 국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주시경 선생님 나옵니다. 그죠? 또 누가 뭐 최연배 선생님이든 또는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한 얼교육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세종대왕님 나와야죠. 그죠? 뭐 그런 내용들 배우게 되면서 세계 이해를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죠. 세계 이해는, 물론 뭐 어린이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타자, 그 다음에 작은 사회를 넘어서는 게 하나의 또 다른 세계가 될 겁니다. 꼭 이게 뭐 여기서 말하는 세계가 다른 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또 다른 세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세계적인 거죠. 한글의 어떤 위상들. 학생 입장에서는 문화를 향유하는, 그죠?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어 교육이 필요한 거죠. 국어를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만화책도 재밌을 것이고 영화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담겨 있는 글들 읽을 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저는 훈민정음을 읽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 읽어보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한글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게 훈민정음이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노력해서 한자어를 이렇게 이해해서 훈민정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뭐 고등학생이 정도가 되면 훈민정음을 읽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가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 문화를 향유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정철의 가사를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내용을 어떤 읽고 나아가는 것이 입시에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물론 그런 글들을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읽기 좋도록 우리 뭐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고문서를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 옛날 글자의 체계라든지 어떤 그런 뭐 변화 그런 어떤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옛날에 우리의 말과 글, 말들이 글로 쓰여졌던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읽어봄으로써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문화를 한번 똑같이 한번 느껴보는 그런 게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어렵게 막 그냥 그거를 분석해 가면서 말이죠. 그죠? 막 음할어미, 선음할어미, 시제, 존칭, 그죠? 또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말들이 변화돼 가는 막 과정들 그런 걸 이제 학습하는 거죠. 물론 그 속의 알맹이는 그분들이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 감성들, 그죠? 그런 또 사상들, 느낌들을 우리가 또 쫓아가는 거지만 그런 과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어 학습이, 국어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결국은 본인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도구를 갖게 되는 거죠.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한다는 거죠. 그죠? 막 느끼는, 몸으로 그냥 느끼는 거죠. 뭐 우리가 뭐 꼭 박물관에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낄 만한 게 많이 있죠, 사실은. 그죠? 글자를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화 이해를 하고 향유하면서 이제는 이 학생도 결국은 대한민국 문화 발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여.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참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내용들은 주로 교육 과정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국어과 교육 과정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국어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학생들한테 말과 글을 가르쳐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냥 자주 듣는 이런 말들, 핵심어의 그 어떤 근간들을 살펴보면 다 의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법률이죠. 국어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의 그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굉장히 특별한 말인데, 국어기본법은 민족적인 색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이 법률 속에 뭐 좀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법을 정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국어기본법을 정한 목적 중에 하나가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정진시킨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 이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사고 도구로서 우리가 가르친다고 했는데, 왜 국어교육이 필요하냐? 사고 도구로서 우리가 가르친다. 사고 도구이기 때문에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국어기본법 내용을 보니까요, 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국어기본법에 정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국어 능력을 정의합니다. 법에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기본법에서 어떻게 국어 능력을 정의를 하고 있냐면, 국어 능력은 그냥 쉽게 내 생각과 느낌을 글과 말로 표현하거나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어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인 거죠. 국어 능력.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어교육 왜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국어교육이 여러 가지 그런 관점도 필요한데요. 국어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적대로 우리 어린이들의, 국민이라는 말을 바꾸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정진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